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제치고 세계 세 번째로 성층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태양광 무인기는 무엇이고 또 이번 비행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기술연구단 김철환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흔히 이 무인기 하면 저희가 드론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태양광 무인기는 조금 생소한데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태양광 무인기는 날개에 부착된 태양전지판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비행과 무인기 작동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무인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무인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 무인기는 비행에 필요한 추력을 내야 되는데요. 또 조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종면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 조종을 위해서는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날개 윗면에 부착된 태양전지에서 생산한 전기로 공급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태양전지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비행을 하고 남는 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야간에는 이 에너지로 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태양광 무인기가 화물이나 여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이 태양광 무인기는 고도 18km 이상의 성층권에 머물면서 지상에 대한 정밀 관측, 기상 관측, 통신 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 지상 관측은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을 감시하고요. 해양 오염 또 산불에 대한 감시 그리고 농작물 작황 관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관측은 대기 자료 측정과 대륙 기온의 변화, 구름이나 바람의 변화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 중계는 기지국이 없는 해상이나 산악지대 등의 응급 통신을 중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아프리카 등에는 기지국에 대한 설치 없이 이 태양광 무인기를 직접 활용을 해서 통신 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무인기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상, 지상 관측 같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인공위성과 하는 일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부는 네.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네. 이제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궤도를 돌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지구를 관측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관측하지만 이 태양광 무인기는 원하는 지점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은 국경을 넘어서 지구적인 관측과 중계가 가능하지만 태양광 무인기는 좁은 지역에 대한 정밀 관측, 응급 통신 등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솔라 임펄스 2가 뭐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솔라 임펄스 2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세계적인 무인기 동향은 어떠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솔라 임펄스는 태양광 유인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타고 원하는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거는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우리의 수준을 보면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무인기의 종류와 그 쓰임새가 워낙 다양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다만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비교적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성층권에 도달한 무인기는 미국의 엔바이러먼트사가 개발했던 헬리오스하고 영국의 키네틱사가 개발한 제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퍼는 2주일 이상 성층권에 채공한 기록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도 배터리 효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성층권에 수개월씩 채공하는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술이 세계적이긴 하지만 아직 이 무인기가 장기 채공을 하는데 필요한 배터리 효율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이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태양광 무인기 개발 계획을 밝혔고요. 이 분야가 굉장히 좀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비행 성공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태양광 무인기의 잠재력을 일찍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와 회사를 인수해서 무인기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곧 개발의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무인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를 비행 시험을 통해서 이번 비행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 태양광 무인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 몇 년을 앞서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행 성공을 위해서 연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태양광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그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수행된 요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항우연은 2000년부터 성층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초경량의 구조물과 영하 70도의 저온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비행체를 만들었고요. 그 시험하는 일을 가장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14년에는 고도 10km, 2015년에는 고도 14km에 이어서 올해 목표 고도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년 동안에 이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애쓰신 그 선후배 연구원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의 노력을 제가 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신 성우 엔지니어링의 김성남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태양광 무인기고 성층권이 18km 고도 정도에는 뭐 구름도 없어서 동력을 꾸준히 공급받기는 수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장기 비행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기 비행이 어려운 이유는 이 무인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고도에 올라가면 온도가 매우 낮고 그리고 그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아주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잘 작동할 수 있는 무인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시험을 해서 비행을 안정적으로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게 얍다터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성공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단장님.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성층권에서 무인기를 장기 채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무 장비를 싣고 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무인기를 더 가볍고 바람에도 강한 무인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제 그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원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 무인기 기술 실용화 추진할 계획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미 개발된 무인기를 활용해서 지상 관측, 대기 자료 획득, 그리고 실시간 영상 전송, 통신 중계, 기상 관측 등의 임무를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거는 단지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지상에 대한 관측 등을 했는데 나머지 이러한 임무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험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더 장기간 비행이 가능한 그러한 무인기를 개발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태양광 무인기 성층권 비행 성공한 게 세계에서 3번째 성과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대단한 성과인데 우리가 앞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기술연구단 김철환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